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죠.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체포된 뒤에 강제 추방돼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데 집에까지 찾아가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 경력이 있거나 하는 이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안 된다. 우린 그들의 피난처가 되겠다. 라면서 관련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당하는 것일까요?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은 이민 단속, 가주는 피난처주.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오늘 좀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캘리포니아 주가 불체자들에 대한 피난처 주가 되겠다라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15일, 지난주 금요일에 49대 25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상원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6일 토요일에 27대 11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캘리포니아주를 Sanctuary State, 피난처주로 만들겠다는 법안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밸류스 액트 해서 SB 54 법안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올해 마지막 이 회기에, 그것도 정말 막판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상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이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네,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막판에 통과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캘리포니아 밸류스 액트 SB 54요. 네. 이게 뭐 캘리포니아 주가 피난처 주가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피난처 주로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체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불체자 단속을 심화하면서 뭐 단속에서 적발돼서 추방 재판으로까지 넘겨져지는 그런 불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체자들을 이제 단속에서 좀 적발되지 않도록 하고 추방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법을 뭐 안 지키는 것 같은, 뭐 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까지 보호해주겠다. 어떤 분들은 사실 그걸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일단 피난처주가 된 캘리포니아주, 그러면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 그들이 절대 체포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나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 내 로컬 수사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LAPD 같은 경찰국, 또 셰리프국, 그리고 학교 경찰들까지도 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 이민국을 대행해서 또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것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좀 불체자들이 아무래도 추방이 덜 되도록 이제 앞장서서 캘리포니아 주가 나선 것입니다. 네, 이제 피난처 주가 됐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알았는데, 네.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 주가 나서서 단속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단속을 할 때 협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SB 54 원안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안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적인 이 영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연방기관 간의 협조를 사실상 단절하는 굉장히 엄격하고 강경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수정안이 통과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빠진 것입니다. 빠진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과 셰리프국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등 이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체자까지 보호를 한다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SB 54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투표 실시 바로 직전까지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굉장히 격렬한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요. 뭐 한인들도 많이 아시는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도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분은 공화당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석호 의원은 자신은 한인인 1세다. 그런데 적법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SB 54는 이 법치국가 미국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만약에 뭐 로컬 경찰 기관과 연방 경찰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하지 못한다면 상습적인 절도범이나 마약 중독자들, 뭐 갱단원 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캘리포니아주가 불체자들에게 온정을 베풀다가 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불체자들은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안 반대.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측의 얘기인데 네. 바꿔 말한다면 민주당 측 그리고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그럼 어떤 것인가요? 네, 찬성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불체자들을 너무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서류가 미비한 것이지 범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SB 54는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이 민주당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이 좀 법안을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에는 로컬 수사당국이 연방이민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것도 빠지면서 좀 수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 수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얘기신데 그럼 그 수정안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수정된 내용의 법안은 이민국 요원이 지역 내 수감시설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로컬 지역 수감시설에서는 만약 연방 이민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만약 연방 이민 단속국에서 인계를 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치안을 위해서 범죄자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이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쪽 모두 다 뭐 큰 이의 없이 일단 통과된 걸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케빈 드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장은 비록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그래도 기본은 유지했다면서 만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유지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그런 불체자 단속에 지역 경찰들이 협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이 살아온 불체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 케빈 드레옹 의장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grateful, 잘된 일이다 라면서 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LAPD 찰리베 국장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지역사회, 특히 이민사회와 경찰관의 그런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은 이제 LAPD 말씀하신 대로 또 네. 미국에는 이제 LAPD가 있고 또 뭐 다른 그 지역에 PD가 있죠, 폴리스 디파트먼트. 네. 그런데 이제 자체 경찰국이 없는 데서는 이제 카운티의 셰리프가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PD 경찰국 쪽과 셰리프 쪽이 뭐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셰리프 쪽에서는 원래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했었잖아요. 네, 반대했었는데 이 짐 맥도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정이 됐기 때문에 좀 만족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갔더라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더 심하게 벌였을 것이다. 뭐 거리에서든 아니면 집을 급습해서든 더 심하게 벌여서 불체자들의 그런 좀 공포심이 더 확대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뭐 만족스럽지 못한, 예를 들어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런 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불체자들이 공포심은 갖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방정부는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안 된다, 우리는 보호한다 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연방 법무부와 이민국은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연방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뭐 지원금을 캘리포니아주에 중단시켜서 불이익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뭐 법을 막거나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SB 54 서명을 하면 이게 법안이 발효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세 로마 시대에 카톨릭이 국교로 정해진 뒤에 당시 이 카톨릭 교회는 신성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받았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우리 박형영 기자가 표현한 이 생츄어리는 그때부터 통용되던 일종의 자율지역, 나아가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당시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쫓기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많이 갔습니다. 이 쫓기던 대학생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걸 알아도 경찰은 절대 그 안까지 쫓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와 자유를 인정한 바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의 피난처주 이 캘리포니아의 그림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